자, 계속 뭐 21쪽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지금 용도 지역 지구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용도 구역은 뭐냐면은 아까 지역을 보충하는 게 지구라면 구역은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역 지구와는 따로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단 용도구역으로서 이 5가지를 써놓은 것은 요 용도구역, 이 뜻 자체는 나중에 용도구역 파트에서 배우시게 돼요. 지금은 이제 편의상 다른 구역자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제 두음자를 이렇게 살짝 따놨어요. 뭐 너무 이거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두음자를 딴다면 이거 개도시 수입입니다. 도그 시티, 개도시, 개들이 만든 도시에서 수입하는 용도구역으로서는 개도시 수입 5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저 개 나중에 할 얘기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얘기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을 여기가 도시지역이지만 이 부근은 보통 도시지역은 개발에 많이 쓰이는 곳이지만 여기는 개발하기보다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을 특히 막아보고 싶다,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기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 돼요. 개발제한구역을. 자, 구역자 들어가는 말이지만 요 말은 그대로 개발을 못 들어오게 막는,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를 얘기합니다. 그린벨트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행위제한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죠. 표준구역 확인한 띄워보면 구역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나올 것이고, 그럼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없다 적용이 안 되고 여기서 정하고 있는 따로 정해진 행위제한이 적용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개특법이라고, 개특법의 행위제한이 따로 적용이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용도구역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의 가장 기초를 봤거든요.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특성에 맞는 분류, 거기에 따른 행위제한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 분류는 용도 지역제,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 지구, 지역지구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 구역제로서.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도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도시군을 관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개인적 통제 말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말 그대로 분석하면 우리 사회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적으로 이 기반이 되는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사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법을 통해서 아직 안 배웠을 뿐이지 굉장히 많아요. 이 건물 내부부터 밖으로 나가서 쭉 있어. 한번 쫙 상상해 봐요. 이걸 나중에 종류를 나눠놔야 돼.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봐요. 여기 있는 것부터 뭐가 있나요? 기반시설이 전기시설.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전기 이렇게 해서 쓰나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전기를 해서 생산해주면 요것만 내고 쓰나요? 기반시설이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오늘 좀 날씨가 좀 어둑어둑한 것 같죠? 오늘 원래 비 온다 그랬습니까? 눈이 안 오고 비가. 참 이 날씨가 자꾸 이거 너무 따뜻해져 갖고 큰일이야, 큰일. 지금 눈이 올 시기에 지금 비가 온다니까. 지금 1월 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큰일이에요 이거. 지금 뭐 화천 뭐 산천의 축제 막 이런 게 막 연기되고 그랬잖아. 얼음이 얼질 않았어.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어제 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바다에 그 낚시하러 간 그 차들이 쭉 세우는 데가 너무 많이 세워놔서 그런지 그게 얼음이 깨져갖고 가라앉았던데. 블라디보스톡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이 참 그 겨울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제가 참 갔다 오고 싶은 곳인데, 겨울에 가면 그 바다가 다 온대요. 바다가 다 얼어가지고 그냥 차로 가고 싶은데 가다가 구멍 뚫어놓고 낚시하면 돼.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평상시 배로 가다가 그 겨울 되면 그 11월부터 온달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솔깃했는데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이번에 지금 11월부터 얼었던 게 지금 1월 달인데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와, 참 얼마나. 그러니까 여긴 눈 내릴 때가 지금 눈이 안 오고 지금 비가 오겠다라고. 사실 겨울비가 참 보기 좋은 게 아니죠. 청승 맞죠, 그죠? 눈이 내려야지. 눈이 내려야지.
하긴 저희 고향만 해도 요새 가도 눈이 안 보여요, 눈이.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던 거 생각하면은 늦어도 12월부터는 2월 정도까지는 그냥 보통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눈 내린 게 녹질 않잖아요. 그럼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어린 나이에 그 계곡 같은 데는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지. 푹 빠지지. 그 정도인데 지금은 뭐 안 보여 눈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 전기 얘기다리. 전기. 지금 어둑어둑한데 지금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여기서 등잔불 켜고 등잔불 켜고 필요하죠, 그죠? 또 막 생각해봐. 이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건물 내부에서도 가스가 없으면 그 산에서 장작에다가 장작불로 밥해 먹어야 돼요. 가스. 또 수도, 상수도, 하수도. 안 그러면 한강 물파다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또 전화, 통신설도 다 깔려있지. 또 지금 전기통신 다 했어요. 더 찾기 힘들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봐요. 그럼 밖으로 나가봐. 도로, 철도 이런 게 있어요. 다 왕래하지. 그 다음에 엄청 많은데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주차하죠.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받겠다 아니야. 또 공원 지하철도 뭐 있고요. 공원 있어야 뭐 산책도 하고 그러지. 여기는 또 옆에 조금만 가면 또 광장 있죠. 맨날 그 많이 들끓는 담장, 광장 이런 거 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여긴 참 많아. 여기는 지하철 있고 또 서울 뭐 공공청사 이런 것도 다 청사, 병원 이런 큰 병원. 학교 애들 공부 안 시켜요? 학교 이것도 다 기반설 아닙니까? 집집마다 자기 애 하나 때문에 학교 만드는 거 아니죠?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죠? 이런 게 다 기반설이에요. 다 기반설. 그럼 기반설을 행정청이 여기다 어떤 기반설을 잘 설치를 해줘야 이제 사회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그 땅의 성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먼저 나눠서 통제하는 그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사회가 돌아가죠. 그게 기반시설이고, 그럼 기본적으로 돌아가. 이제 기초는 된 거야. 기초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까지 고려해야지. 시간이 흘러가는 거.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럼 낡은 건축물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또 부수고 새로 져야 되고, 인구가 뭐 늘어났다 그런 대책, 시간이 흘러갔을 때 대책.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흘러가서 이 도시군의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러면 그 늘어난 인구가 살만한 곳을 새로 개발해 줘야 되잖아요. 낙후된 곳이 있어도 그걸 대체할 만한 곳을 새로 개발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예를 들어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계획 세우는 거. 꼭 신도시 개발만 능사가 아니고 정비 사업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하도 낡아서 5층짜리를 부셔버리고 뭐 20층짜리 아파트로 짓게 되면 그만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는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을 얘기하거든요. 재건축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정비사업을 어디다 하겠다. 에? 이런 거를 해줘야 예를 들어 낡은 곳을 대체하거나 새로 늘어난 인구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주면 이제 그 도시군의 성장까지 다 고려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라면 외울 필요 없이 도시군 관리는 거의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했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된 게 이제 땅의 분류, 여러 사람이 살아갈 기반설, 거기다가 이제 성장까지 대비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요건 뭐냐? 독자적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 세 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없는 땅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이거예요. 보충하는 장치로서. 자, 우리 지구 다니기라는 것이 말을 분석하면
계획은 계획인데 어느 단위로 수립하느냐?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게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별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구는 또 여기랑 착각하시면 안 돼. 비슷한 말이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용도지구는 쓰임새에 따른 추상적 지구를 얘기합니다. 쓰임새에 따른. 근데 여기는 동네 이름 따서 붙이는 지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 배우기 전에 동네 이름 따서 뭐 무슨 지구 뭐 종로지구 뭐 광장지구 이렇게 막 부르는 것들. 동네 이름 따서 붙이는. 동네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달라요 이거랑. 그럼 이 앞에 뜻은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땅.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을 개발하려고 할 때 그 지구 단위를 세워야 되는데 지구 단위 세우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여기 대해서 이제 지구 단위를 세워서 어떤 사업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역할이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도시개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지금 관리지역에 대해 대충 그러는데 지역상 관리지역이면 원래 개발할 땅이 아니에요. 도시가 개발할 땅이지. 그런데 그럼 이 상태에서는 원래 도시개발 사업 못하는데 이곳에 꼭 해야 되겠다라면 어떤 전제 조건을 할 수 있느냐? 현재 관리지역에서 못하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바꿔놓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도시개발할 땅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 세워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그럼 여기 동네가 뭐 A동이다 그러면 이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이제 여기는 A지구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A지구. 그리고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서 정한 절차에 따라 따로 진행하면 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여기 아까 5층짜리 아파트를 부셔버리고 20층짜리를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으로는 20층 지금 짓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하면 돼. 그냥 바로 하면 돼. 정비사업을. 근데 지금 못 짓는다. 그렇게 못 짓는다 그러면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용산지구 이렇게 알죠? 서울지구라는 건 없고 서울의 동네 이름 용산지구. 거기도 그 정비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실패한 거지 거기는. 그럼 거기를 만약에 지정하는 순간에 용산지구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 지구 단위를 세워서 용적률을 풀어줘서 20층짜리 지을 수 없는 땅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지구 단위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비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여기 공항을 설치해야 되겠다. 여기 강변 좋은 곳에 공항을 설치하겠다. 자연환경 파괴되니까. 원래 이 상태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 꼭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라니까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5가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도시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라고 딱 생각해보고 이 도시군을 나의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싫어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아니요, 싫어할래요. 자, 도시군의 모습을 딱 생각해보면 도시군의 성격에 맞는 분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땅을 분류해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용도? 지역제. 용도 지역제에서는 도관, 농자, 사계적지 하나로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행위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역의 행위자로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경우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지역과 지역에 따른 행위자 보충인 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입니다. 그런데 지역지구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구역이 개도시 수입 5가지고요. 그럼 땅의 분류에 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민, 군민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떠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사회가 돌아가죠. 그게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 이제는 도시가 성장하는 것까지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어디다 할지, 정비사업을 어디다 할지. 그런 끝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지구 단위계획 세워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5가지 내용 다 합니다. 나중에는 요거 뭐 이런 지구의 종류를 풀어서 기반설의 종류를 풀어서 막 집어넣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아래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구 단위계 나오죠? 요 뜻이 나와요. 뜻. 요거 상대적으로 제일 작아요. 제가 아까 서울시 단위로 하는 건 없다. 서울시에 있는 동네 이름이다. 개발은 개발하려고 수립하는 건데 어디를 개발하느냐? 자, 도시 구분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 여기도 일부에 칼라로 해놨죠? 요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도시 구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아까 배웠던 특광시군이잖아. 특광시군. 이 특광시군의 전부를 개발하겠다면 틀린다고. 특광시군의 일부. 서울시, 그럼 서울시 전부가 아니고 서울시 일부. 그 일부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뒤는 보시면 돼요. 일부에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걸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기를 말한다. 너무 빨라요. 빨라도 돼요. 뒤에 내용은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지구단위 문제를 냈다면 특광시군 도중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전부냐 일부냐 이걸 바꿔내는 것밖에 안 냈어요. 일부지 일부를 전부로 바꾸면 틀리잖아. 그거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뒤에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랑 확보 4가지. 이 4가지를 또 기억하시라고 막 하시는 분 있어요. 안 해요, 안 해. 이런 거 그냥 대충 개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참에서 또 1월 달에 처음 하시는 분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법 공부랑 중개 실무는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공법을 세밀하게 공부한다? 잘못된 거. 왜? 큰 틀에서 공부한다?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게 달라요. 달라야 돼. 하여튼 순수한 양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공법이 훨씬 많아. 중개실무보다. 중개실무는 상대로 작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 가르치는 분들 고생하지만 상대로 작은 양이에요. 굉장히 작아. 작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안 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느냐? 지저분한 문제를 내. 지저분한 문제를. 쪼잔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중개실무에서는. 말장난하는 그런. 이 말을 똑같이 못 내겠다. 이거를 살짝 바꿔서 틀리긴 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중개실무 문제예요. 그럼 공법은 중개실무에서 양이 훨씬 많다니까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쪼잔한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30일이 이제 30회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문제 안 나온 부분도 많아. 통째 안 나온 부분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바꿔서 내는 것은 거의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중개실무랑 공법은 달라야 돼. 공부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중개실무 세세하게 공부하는 스타일로 공법을 공부한다.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퍼집니다. 그냥. 더 도움도 안 돼. 시험에 도움도 안 돼. 근데 공법에서 공부하듯이 큰 틀에서 우리 통 크게 공부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중개, 실무, 거기다 적용을 했다. 그럼 중개, 실무 못 맞춰. 예를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대충? 그러니까 우리는 쪼잔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통 크게 공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단위 뜻이라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냐 전부냐 그거만 딱 보시면 되지. 이거를 글쎄 토지용 합리화 4가지 막 나눠지는 거 있죠? 대충 보시란 말이야. 이런 거를 중개실무는 세세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중개실무식 공부가 아니고 공법식 공부를 해야 돼. 제가 하는 것만 딱딱 해두시고 그거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30회 때 한 번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전에도 여러 번 바꿔낼 때는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틀리게 낸 것만 틀리게 냈는데 이번엔 통째로 더 쉽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박스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요게 뜻하는 바가 뭐냐? 지구 단위계획. 너무 쉽죠 이거는? 이 내용을 풀어 쓴 것도 아니고 너무 쉽잖아. 그죠? 좀 쉽다고 답하셔도 돼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자, 넘겨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건 뭐 별 얘기 없어요, 이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가 계획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 하나 배웠던 용도 구역 중에 하나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임을 알 수가 있죠? 별 내용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냅니까? 그래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입지구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결국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은 그 입지구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이잖아요. 뭐 빡빡할 데가 없다고요. 자, 이제 기반시설 들어갑니다. 그 아래. 아이고, 내용도 많아 보이죠? 자, 다음에 시설로서 영유전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 나눠져 있지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웬만한 건 다 1번 정도 봐요. 너무 세밀하게 또 2번까지 보는 것 같이도 큰 의미는 없어요. 한 번 낸 적은 있지만.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만 해도 종류가 7가지 종류나 나와 있네. 7가지 종류나. 이 종류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반설은. 우리 살아가는 아까 수많은 기반설들을 비슷한 종류로 7가지 종류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합니다. 외우라는 얘기 안 했어요.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별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구별돼.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예? 1번 보세요. 첫 번째가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시설. 그러면 이렇게 교통시설이 이렇게 나오거든. 시설자가 나오면 기반설의 줄임말이고 시설 앞에 교통이 붙어 있죠. 그럼 수많은 기반설 중에서 교통에 관련된 시설만 모아놓은 거라고 이게. 교통에 관련된 것만. 그럼 보세요. 도로, 철도 다 교통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항만, 공항 이런 터미널 같은 거,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검사시설 다 나와 있는데 대충 보니까 이게 교통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느낌이 오나요? 그러면 니은번 보세요. 공간시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이루는 공간에 관련된 시설만 모아놓은 겁니다. 공간이 넓은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광장 얼마나 넓습니까? 광장? 공원, 여러분들 상식으로 공원. 녹지 공간에서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유원지, 공공공지 있지만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으로 비어리진 땅, 공지, 빌공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앞에 있는 것은 좀 법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일수록 영어로 좀 나와 있는데 주로 앞에 있는 거. 예를 들어 광장, 공원, 녹지가 대표적인 공간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던 교통과는 확실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통과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냥 넓은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잖아요. 이거 실전에 했던 게 여러 번 이것도 냈습니다만 예를 들어 구별하는 거. 구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객관식으로 내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예를 들어서 실전했던 것 중에 이렇게 다음 중 그 종류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오지선다 중에서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1번 철도, 2번 항만, 3번 공항, 4번 주차장, 5번 광장. 5번. 쉽게 찾겠어요?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찾는 거. 이걸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종류가 다른 걸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교통에 관련된 거 공간을 이루는 것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요새 와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것만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려도 돼.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서 쉬운 문제를 틀린다? 불합격이지. 그러면 쉬운 문제 맞추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다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정도를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 이제 합격이냐 약간 고득점이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문제는 틀리겠다 생각해야 돼.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통공급에 나오잖아. 디귿반 유통공급. 그럼 이건 이름 중에서 유통공급 각종 유통하고 공급시키는 거.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여러분 수도가 뭐를 공급하는 설비예요? 물. 전기는? 가스는? 열을 공급한다 그대로 아닙니까? 방송통신시설은 전파를 공급하는 방송통신, 전파를 공급하는 통신시설. 공동구. 좀 이따 다시 나와요. 공동구는 왜 유통업에 들어가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보세요. 공공문화체육시설. 이 공공문화체육은 말 그대로 공공문화체육에 관련된 건물 하나인데 주로 공공문화체육에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같은 겁니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학교 아니면 공공청사 뭐 서울시청 뭐 경찰서 청 이런 거 문화시설 여기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것들 이게 공공문화체육이에요. 안에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교통이랑 관련돼 있나요? 완전히 다 아니죠. 그리고 광장, 공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공간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유통 공급에 관련된 것도 아니죠, 그죠? 독자적이란 하나의 건물 중에서 이제 공공문화체육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또 하나가 방제시설이 있어요. 방제. 막을 방자 제지자, 재해를 막는 시설이 방제시설입니다. 그럼 방제시설 속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대표적인 방제시설이에요. 그 다음에는 방화, 화재를 막는, 바람을 막는, 방풍, 방수, 사방, 모래사자, 방조, 조류 피해를 막는. 방자 들어가면 더해다 뻔하고. 방자 없는 얘기 중에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대표적인 방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천이면 재해 중에서도 어느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하천이 수재, 물난리, 예? 거기랑 관련돼서 방지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진짜 공법을 해서가 아니고 저는 참 수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에서 자라고 나중에 나이 들면서는 여기 도시에 왔으니까, 성년 되면서는 도시에 왔으니까, 어릴 땐 시골에서만 자라고 여기서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온갖 거를 다 본 것 같아. 하다못해 이거 하천도요, 이게 방지라는 게 우리 주천강, 남한강 상류, 주천강에서도 상류 쪽에 속하는데 고향이 거기가 장마만 지면 그 범람하는 거 일도 아니게 그냥 숱하게 범람해서 제방 뜯어 고치고 막. 그래서 거기는 한번 장마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제 쌓이잖아. 이게 자갈 이런 거 막 쌓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아래가 이 깊은 그 아래가 메워지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반드시 막 그 포크레인 막 이런 거 정부에서 이제 돈 줘갖고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준설하고 막 파헤치고 막 물 내고 제방 쌓고 이런 거 수시로 했어. 수시로.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그게 바로 이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하천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 낮은 이 요게 뭐 묻히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파야 되거든요. 이거를 파서 그 깊이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제방을 잘 쌓아놔야지. 안 그러면 비 다시 왔을 때 높아지는 것만큼 범람하지 않습니까? 진짜 뭐 농경지가 뭐 수백 마지기가 막 그냥 막 물에 휩쓸려 갖고 자갈, 모래로 이렇게 쌓여 버리는 것도 참 많이 봤고. 아까 기반설 같은 것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갖고 비싼 정육끼리,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 아까 그 얘기 다 했는데, 저수지 이런 것들도 다 물난리 막는 거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방제시설에 들어갑니다. 이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보건위생과 환경에서 이것만 살짝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보건위생 보시면 이 분석을 하면 기반적으로 뭐에 관련되냐? 건강을 보호하는 게 보건이잖아. 보건소 할 때. 그리고 위생. 그러니까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 따지는 기반설이 보건위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 사람 건강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주의라면 아차 싶은 게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 큰 병원 같은 종합의료는 여기 당연히 들어가지만 장사시설과 도축장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둘 다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건. 도축장은 소돼지 잡는 거 아시잖아. 도축장. 그리고 장사시설은 우리 장사 치를 때 관련된 시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매장을 하죠, 그죠? 매장. 아니면 화장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럼 화장하는 뭐 화장장이라든지 화장하고 나서 뭐 그 뼈 나온 거 가지고서 납골 한다. 지금 납골을 봉안시설 그러지 않습니까? 봉안시설이라든지 뭐 자연장으로 한다. 막 수목장하고. 이게 다 장사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에 속하는 것이 장사시설이든 도축장이든 죽음에 관련된 시설, 이건 따라 주의하지 않으면 헷갈리잖아. 근데 대충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요.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다 보시면 돼요. 이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위생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전염병이 돌아와서 산 사람 건강을 망치는, 그래서 보건위생이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선진국이에요. 이 도축장 같은 것도 지금 시골에는 옛날에 시골에서 막 소돼지 막 잡고 그랬잖아요. 지금 큰일 나죠. 지금은 도축장에서만 잡아야 합법적인 도축이 되고, 요 도축이나 뭐 화장시설 이런 것들 굉장히 위생적인 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전염병 돌고 이런 거 못 봤죠, 여러분? 최근엔 중국에서 막 이런 물을 막 돈 다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잖아, 그런 거.
보건위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환경기초들도 주의하신다. 환경기초에 하수도 주의하시고 폐기물 처리, 재활용, 빗물 저장, 이온설, 수질오염 방지를 당연히 있지만 맨 마지막에 폐차장도 주의하시고 하수도와 폐차장 같은 거. 이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기초들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재활용, 자원 재활용하고 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고 작년에는 최초로 뭐 수질오염이 아니고 빗물 저장 및 이온설도 최초로 들어갔어요. 빗물을 저장해서 요거를 이용한다라면 그만큼 새로운 물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물 만들 때 여러분 돈 엄청 들어가요. 관리할 때. 그만큼 이제 환경 오염의 방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수도랑 폐차장은 다른 것과 헷갈리지 마시란 말이죠. 여러분 하수도는 뭐랑 헷갈리십니까? 수도랑 헷갈리기 쉬워요. 수도랑. 아까 수도는 어디 들어갔어요? 유통 공급에 들어갔죠? 물을 공급한다고 그러잖아. 확충 공급하는 거. 근데 하자를 붙이게 되면 하수물을 누구에게 공급할 거예요? 맞아 죽으려고 공급하고 이미 쓰고 남은 게 하수물이기 때문에 하수물은 누구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 방치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겠죠? 토양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갑니다. 수도랑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폐차장도 그렇잖아. 폐차장. 폐차 아까 주차 포함해서 차에 관련된 것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교통시설에 들어갔잖아. 차에 관련된 게 다. 거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차가 들어갔다고 해서 폐차인데? 아니 폐차장에 있는 폐차될 차를 갖고 교통에 이용한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지 그거는. 폐차하는 과정에서 폐유동 환경오염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기초에 들어간다. 일반 차랑 구별해서. 이런 것들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됐어요. 됐고.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도시공계획 시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용어예요. 용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꾸 분석해야 돼. 자, 요 말. 이게 이제 여기랑 관련돼 있거든요. 도시공계획 시설이 여기랑 관련돼 있는데. 자. 말 분석을 하면은 요렇게 분석되잖아요. 시설이 붙어 있죠. 아까 요게 따로 배웠고. 제가 시설이다 그러면 요건 기반설의 줄임말로 보시라 그랬잖아. 그런 수많은 기반설 중에서 뭐가 수식하고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이 시설을 수식하고 있네. 그럼 기반설 중에서 여기랑 관련된 시설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도시군 계획이라는 말 뜻이 도시군 계획이 원래 얘기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원래 둘을 합쳐 부르는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도시군 계획이라는 말만 쓰면 이게 맞아요. 근데 기반설 중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뒤에 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기반설과 관련돼 있는 도시계획이니까 결국 뭐를 얘기해요? 기반설은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걸 얘기하죠. 지금 기반설과 관련돼 있는 요거를 얘기하니까 기반설 중에서는 결국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걸 또 줄임말이라고 이게. 기반설 중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해. 결정이 끝난 상태 시설을. 우리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이게 세 번째 내용이니까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 시설을 얘기해요. 그러면 결정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죠.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한다. 결정이 끝난 상태 시설을. 그리고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이번에 말 뜻은 이게 나왔어요. 광역시설이. 그럼 이 말도 그대로 분석을 해봅시다. 시설자 앞에 광역이 붙어있네. 그럼 기반설 중에서도 따로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에 관련된 시설만 얘기하지. 그러면 광역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했습니까? 제가 둘 이상의 특권시설에 관련되는. 그러면 수많은 기반설 중에서도 특히 둘 이상의 특권시설에 관련되는 시설만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 분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 기반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집니다. 1, 2번 둘로 나눠지는데 둘 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 요거는 똑같고요. 동그라미 1번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할 위에 걸치는 시설로서 걸치는 시설로 대표적이니까 도로철도가 걸치는 시설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서 항만공항이 대표적입니다. 항만공항이 대표적이에요. 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인데 개념상 걸쳐 있어야만 되는 게 도로철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도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만 쓸 수 있는 도로라면은 이게 다른 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서울 사람만 서울에서만 쓰는 건데 광역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향에서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광역가 아니에요. 고향 사람만 쓰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서울과 고향은 붙어 있는데 서울과 고향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걸쳐서 건설이 됐다라면 여기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걸쳐 있어야지만 광역이 관련되는 거예요. 걸쳐 있기 전에는 두 특광시군에 관련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 철도는. 그런데 항만공항 같은 건 공동이용시설인데 예를 들어 인천공항 같은 거 보세요. 인천공항. 인천에만 존재. 인천과 어디에 걸쳐서 있는 게 아니죠. 인천에만 있지만 인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다 이용할 수 있죠. 어느 한 곳에 있지만 걸쳐 있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그 점에서 관련돼 있는 거예요. 걸쳐 있지 않아도 공동 이용시설로서 광역이 되는 겁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옛날에 서울에 난지도 지금은 난지도에는 뭐 상암 구장이 이제 건설이 돼 있고 지금은 그 쓰레기를 어디서 취급하는지 모르겠네. 지금은 뭐 김포나 그쪽에서 어디 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쓰는 서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죠? 옛날엔 난지도로 갔는데 지금은 인천, 김포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김포에 그게 있다. 김포에만 있지만 김포 시민들의 쓰레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 이런 거 다 들어간다. 그게 공동 이용시설에서 광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광역이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개념상 걸쳐 있거나 꼭 걸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있을지라도 공동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정도로만. 자, 됐고 공동구 봅시다. 공동구, 그 밑에 공동구 나오죠? 자, 여러분 공동구를 보시면 여기. 자, 공동구. 이거 지금 이거 첫법이니까 이렇게 용어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새로운 용어는 계속 나오니까 기대하시고 마지막 8회 때까지 새로운 용어 나와. 자, 공동구. 이 구자가 국어 또랑 국어할 때 구자예요. 지하에 만드는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땅 밑에 지하에. 주로 도로 밑을 따라서 지하물을 만들어 놓고 왜 만드느냐? 지상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안에다 싹 집어넣은 지상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 지상에 지저분한 것들 전기선 늘어져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요새는 전기선이 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전화선도 달려있죠. 더 무거운 통신선 쫙 달려있잖아. 얼마나 지저분해 그런 거. 상수도 하수도 막 이런 것들 안에다 싹 집어넣겠다는 거 지하에. 그럼 지상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구라는 것이 국어를 얘기하는데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또랑이다. 각종 지하 매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어다. 이게 공동어. 그럼 여기에 하수도 들어가죠. 하수도라고 환경기술도 들어가지만 여기 들어간 대부분 전기, 전화, 통신, 뭐 수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통공급에 관련된 게 여기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 자체도 아까 유통공급시설에 분류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공동구라면 전기 등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나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등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줄이면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줄이면 이게 공동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여기다 이 말 붙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배웠던 도심계획 시설에다가 사업자만 붙어 있네요, 분석을 하니까. 그럼 아까 도심관리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업 자체를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래요. 도로 건설을 결정했다? 도로를 건설한 사업 자체를 여기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대로 무엇을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체를 얘기합니다. 도심계획 시설을 하는 사업을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과 그 옆에 페이지에 도심계획 사업이라는 말은 헷갈리면 안 돼. 요 도심계획 사업은
아까 지구단의 의견 30회 때 나왔지만 이 도시계획 사업은 29회 때 바로 나왔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본이에요, 이것도. 자, 이 말을 분석해 봅시다. 이 말을 분석해 봐요. 참 분석하면 그냥 재밌어. 도시계획 사업. 자, 이 말 분석하면 사업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사업은 일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니까. 그럼 그 앞에 여기 관련돼 있네. 어떤 사업이냐? 사업 중에서도 여기랑 관련된 사업만 얘기하잖아. 그러면 역시 도시계획이 아까처럼 도시군 기본과 관리 원래 둘을 얘기하지만 구체적 사업과 관련돼 있네요. 추상적 방향을 정하는 이거는 관련이 없죠. 구체적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결국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을 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 아까 요거는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사업. 요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한 사업. 이렇게 말이 비슷하지만 달라지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한 사업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자는 내용 5가지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것만 찾아내면 그 종류는 완성이에요. 그 종류를 29회 때 물었고, 예를 들어 관리계획 내용을 알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명령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역 지구에 맞는 행위 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에요. 그냥 여기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건물 질 때는 그 행위 제한에 따라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돌려도 상관없어. 행위 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에요. 요거 사업입니까? 구역? 따로 정하는 행위 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에요.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랑 관련된 사업 있어요? 있네. 요거 있네.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고, 결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을 해야 돼. 뒤에서 나서 배우시면. 사업 안 할까봐 막 걱정입니다. 이거 사업 일정 기간 내 하라고 막 그런 거 나중에 배워요.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말은 도시군계획 사업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요것의 한 종류가 요겁니다. 요거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이거 각각 개발법 정비법에서 일정 기간 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구역 해지 이렇게 나가죠. 요 3가지. 요거 사업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여기랑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될 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게 만드는 보충적 조치예요. 행위 제한만 풀어줄 뿐이에요. 여기서 행위 제한 했던 것을 여기서 풀어줄 뿐이에요. 그냥 여기서 풀어주기만 하면 사업은 여기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사업해야 되는 거 3가지. 기반설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정부에 의한 정비사업 3가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9회 때 문제죠. 그리고 요것은 공적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개발행위. 나중에 요거는 공적 개발행위 3가지는 각각 고유 절차에 따라 해야 되고,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공적 개발행위 아닌 이제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개발행위냐 사적 개발행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3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셋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라고 말 나와 있죠? 그럼 좀 아까 배웠던 도시계획 사업에다가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시행자. 시행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행하는 자, 하는 자 그냥 이렇게 표현. 그럼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행하는 자, 자기 책임으로 하는 자. 시공자랑은 여기 없지만 또 달라요. 시공자는 공사 자체를 맡아 하는 사람이고, 그럼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하겠네, 그죠? 시행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해. 자, 공공시설이 나오네. 공공시설. 이거는 분석하면 시설은 기반설의 줄임말이고 그 앞에 공공이 붙어 있죠? 그럼 기반설 중에서 특히 공공 성격 있는 시설을 얘기한다고 말 분석하면. 그럼 보세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그 밖에 영어로 하는 다음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다음에 공공용 시설인데, 아이고 여기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외에도 동그라미 보면 항만공항 쫙 나와 있고, 동그라미 이번에 예를 들어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이렇게 나와 있네. 국토교통부 0에서는 사실 규칙에서는 장사시설까지도 두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낸다라면요.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낸다라면은
이 2번을 바꿔서 낼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잘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기반설은 공공 성격이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하던 아니면 동그라미 1번이든 웬만한 기반설은 다 있으니까 그걸 따라보는 게 아니고, 만약 문제를 바꿔낸다면 2번은 뭐예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전제로 해서 공고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앞엔 그런 얘기 없고, 그러면 웬만한 기반설은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지 다 공고설로 보시면 되는데 공공시설 우리 느낌 잡는 작은 것들 상대로 작은 거, 주차장, 대표적으로 주차장이 얼마나 작아요. 주차장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에 비해서 한번 보세요. 어디나 쉽게 있는 조그만 주차장들 엄청 많죠. 주차장 중에서는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도 엄청 많죠. 작은 것들, 여기 뭐 저수지도 있고 사실 장사시설, 납골, 봉안시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주차장만 알아두셔도, 그럼 주차장 중에서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그럼 행정청이 설치하는 대표적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지자체가 설치하는 걸 공영주차장이라 그러잖아. 그거는 기반설이면서 공공설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이니까 기반설은 들어가요. 그러나 공공으로는 안 보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작은 도로 이런 건 개인이 설치해도 다 공공으로 봐주지만, 웬만한 건 다 공공으로 봐주지만 작은 것들, 주차장, 대표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공고에 들어가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다면 공고설은 아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10분 딱 쉬고 또 봅시다.